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시험과 동일한 문제수 및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 구성된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1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35문항입니다. 35문항 중 21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 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기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노년기에는 가족, 친구, 사회관계망 등과의 유대감이 감소합니다. 또한 역할은 축소되고 생산성은 감소하며 내향성과 경직성은 증가하는 것이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문제 2.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2.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3.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4.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5.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중 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중 후군을 경험한다입니다. 새끼새가 자라 둥지를 떠난 후 텅 빈 둥지에 어미새만 남는 것처럼 노년기에는 자녀가 독립한 후 느끼는 공허함과 슬픔, 즉 빈둥지중 후군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모여 사는 확대 가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감소하고 노인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적 부양은 줄어들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 3.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 정책 수립 4.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 침해 상담입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즉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문제 4.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불 방법과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3. 근로기준법 4. 응급의료법 5. 산업안전보건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즉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입은 재해의 보상에 관한 법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문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은 보험료, 국가 부담 20%, 재가급여 본인 부담 15%, 시설급여 본인 부담 2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문제 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발급,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심사 및 지급 등입니다. 문제 7.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부동산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아들이 강제로 명의 변경을 하였다. 대상자가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아들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1. 방임 2. 경제적 학대 3. 유기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대상자의 소득,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대상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즉, 대상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학대입니다. 문제 8.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이 지원서를 보고 본인과 같은 종교를 가진 요양보호사를 선호한다며 채용을 거부하였다. 1. 자유권 2. 생명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평등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평등권입니다. 누구든지 성별 및 종교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평등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문제 9.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비밀로 한다. 2. 대상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3.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해 가족에게 항의한다. 4. 반응하지 않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5. 시설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시설장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다입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문제 10.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는 항상 대등한 관계입니다. 단지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문제 11.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입니다. 대상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자유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12.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2.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4.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5.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입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할인해 줄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어기면 법 위반입니다. 문제 13. 요양보호사가 업무 중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밤 근무 시 조명을 어둡게 하였다. 2. 시설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였다. 3. 시설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였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물건을 들어 올렸다. 5.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때 발을 움직여 이동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밤 근무 시 조명을 어둡게 하였다입니다. 밤 근무 시 어두운 조명은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이 밖에도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환경은 미끄럽거나 물기가 있는 바닥, 평평하지 않은 바닥, 난간이 없는 계단 등입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야 하며 물건을 들고 방향을 바꿀 때는 발을 움직여 이동해야 합니다. 문제 14.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복 결핵 대상자 접촉 시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옴 대상자의 옷은 산이 강한 세제로 세탁 후 건조한다. 3.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대상자와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4. 독감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5. 대상자가 머린니에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독감 예방을 위해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실시합니다. 잠복 결핵은 결핵 감염 검사는 양성이지만 현재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균이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와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옴 대상자의 옷은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 정도 세탁 후 건조합니다. 요양보호사도 함께 치료해야 하는 피부 감염 질환은 머린니가 아니라 옴 질환입니다. 문제 15.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입니다. 서비스 제공 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원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 것을 인지한 경우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는 보호자가 아닌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만을 기록합니다. 문제 1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안마를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위계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성적인 평가와 비유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안마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17.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는 대상자 포함 가족에게도 제공된다. 3.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5. 변비가 있는 대상자가 관장을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실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치매 대상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합니다.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는 금지사항입니다. 문제 18.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최대 심박출량 감소, 심장근육 두께 감소, 심박동수 증가, 심장의 탄력성 증가,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노화되면 최대 심박출량과 최대 심박동수가 감소합니다. 또한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로 탄력성이 감소하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도 감소합니다. 문제 19. 노화로 인한 비뇨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잔뇨량 증가, 2. 방광용적 증가, 3. 난소 크기 증가, 4. 질의 윤활작용 증가, 5.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노화되면 잔뇨량이 증가합니다. 여성 노인의 경우 난소 크기가 감소하고 질의 분비물이 저하되며 질벽이 얇아지고 질의 윤활작용이 감소합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잔뇨량이 증가하고 방광 용적이 감소하며 방광 근력 또한 저하됩니다. 남성과 여성 노인 모두에서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은 감소합니다. 문제 20. 적혈구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산소운 반응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폐렴, 2. 빈혈, 3. 폐기종.
4. 뇌경색. 5. 동맥경화증.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현기증과 창백한 피부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문제 21.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흡연 2. 일광욕 3. 칼슘 섭취 4. 체중 부하 운동 5. 여성 호르몬 치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흡연입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골다공증 발생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방법은 칼슘 섭취, 비타민 D 섭취, 햇볕 쬐기, 체중 부하 운동, 금연 등입니다. 문제 22.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비만은 복부 압력이 증가해 복합성 요실금을 유발하므로 비만 관리를 통해 체중 조절을 해야 합니다. 복합성 요실금의 치료 방법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 섭취를 통한 변비 예방, 비만 관리 등이 있습니다. 기침, 웃음, 재채기, 줄넘기 등은 복부 내 압력 증가로 복합성 요실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 23.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상 부위 압박 2. 손상 부위 내리기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고주파요법 5. 전기광선요법.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 부위를 압박하고 냉찜질을 시행합니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위로 들어주면 붓기와 통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24.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우므로 2. 배설물 처리가 어려우므로 3. 피부의 건조함이 증가하므로 4. 옷을 갈아입히기가 어려우므로 5.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므로.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천골 부위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도넛 모양의 베개는 압력을 받는 접촉 면적이 좁아 압박을 받는 부위의 압력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저해하게 됩니다. 문제 25.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은 1. 백내장 2. 결막염 3. 녹내장 4. 망막박리 5. 황반변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원인입니다. 문제 26.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시야가 흐릿하고 발기부전이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특징은 다뇨, 다식, 다음입니다. 즉,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또한 질 분비물과 질 감염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27.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는 1. 미뢰의 개수 증가 2. 혀의 유두 돌기 증가 3. 입술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구강 건조 증상 감소 5.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입니다. 구강에는 많은 점액세포가 있어 음식물이 구강으로 들어오면 침을 통해 수분을 제공하여 연화작용을 돕고 구강 내 수분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되면 좋은 역할을 하는 구강 점막의 재생 능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미뢰의 개수와 기능이 감소하며 혀의 유두돌기도 감소합니다. 입술 근육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구강은 건조하게 됩니다. 문제 28.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경계 질환은 도파민 분비 장애로 발생함.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 경직, 안정 시 떨림이 나타남. 1. 뇌졸중 2. 뇌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 하면 도파민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분비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세는 떨림, 행동 느려짐, 경직, 자세 불안정입니다. 문제 29.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2. 고막의 소리 전달 능력이 증가한다. 3. 같은 계열의 여러 색을 잘 구별한다. 4.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여 고음을 잘 들을 수 있다. 5.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동공지름 감소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밝은 곳을 좋아한다입니다. 나이 들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동공이 작아지고 빛에 느리게 반응하게 됩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성 증가, 소리 전달 능력 증가, 색구별 능력 증가, 고음 듣는 능력 증가 등은 모두 노화 현상을 반대로 표현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문제 30.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2. 지팡이를 짚고 걷는 파킨슨병 대상자 3.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려운 관절염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하는 편마비 대상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입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한 대상자, 천골 부위에 돈업베개를 대어준 대상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전혀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와상 상태로 누워있는 대상자입니다. 문제 31.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 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뇌졸중에서 좌측 뇌 손상 시에는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손해 손상 시에는 몸의 균형 감각이 상실되어 운동실 조증이 나타납니다. 문제 32.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기록지는 1.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3. 인수인계서 4. 사고보고서 5.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입한 기록지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계획서가 아니라 기록지입니다. 인수인계서와 사고보고서는 각각 인수인계 시와 사고 발생 시에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문제 33.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 있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할 때,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 대상자가 고혈압, 당뇨병 진단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상자의 방문에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문제 34.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작성하면 해당 기관에서 등록 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고 명시해도 사망 직전까지 중단할 수 없는 치료는 진통제 등 통증 완화를 의한 의료행위,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35.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규칙적이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입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호흡이 가빠지며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또한 근육의 긴장이 감소하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피부가 파랗게 변하며 식은 땀을 흘리고
실금하며 학문이 열리는 것도 임종 징후입니다.